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고요. 그때 우리 이제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테이블을 이제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울의 상권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그때 다음에 이제 지상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테이블에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 개의 이제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필드 속성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쭉쭉쭉 뜨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구분 아이디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지금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필드에는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맨 앞에 있는 S 빼기 요 두 글자요. 얘는 이제 고정된 그 문자래요. 무조건 요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숫자 6자리요. 그 뒤에 보면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숫자 6자리는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 6자리 그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 얘기는 빈 공백이 됐든 아니면 더하기 빼기 그런 기호 그런 것들은 아예 입력이 안 되고 숫자만 딱 입력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S 빼기 요 이제 고정된 그 문자요. 그 문자도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리고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를 곱하기 요 이제 표시 우리 별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 그 대체 문자 잠깐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 대체 문자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우리 숫자 6자리를 입력할 때는 0에서 9까지의 그 숫자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전부 다 이제 채워줄 거예요. 그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 여기다 이제 입력 마스크 대체 문자를 쭉쭉쭉 써주면 되는데, 그때 S 빼기 그 문자는 무조건 고정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숫자 6자리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싹 다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자리가 우리 서식 문자 그 저장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아까 문제를 봤을 때 S 빼기 그것도 이제 같이 저장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자리도 우리가 0하고 써줄 거예요. 우리가 0이라고 쓰게 되면 그런 이제 서식 문자까지 같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위치에다가 1을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서식 문자들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자리요. 요 마지막 자리가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그 자리에다가 표시할 그 이제 문자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곱하기 기호 우리 이제 별표 그게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맨 마지막 자리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요 S 빼기는 고정된 그 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무조건 이제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S 빼기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6자리의 그 숫자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건데,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0이라고 써서 이런 이제 고정된 문자도 테이블에 이제 같이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우리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그 입력될 그 자리에다가 곱하기 요거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우리 이 구분 아이디라는 그 필드에
우리 입력 마스크요. 입력 마스크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 쓰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소득 구간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소득 구간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필드가 있죠. 요 필드를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 필드에는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그 같은 값, 크거나 같다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AND라고 쓴 다음에 그리고 작거나 같다 우리 9.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 이상 9.9 이하의 그 데이터만 이제 입력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걸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between으로도 우리가 입력을 해 줄 수 있겠죠. 해서 between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1 and 우리 이제 9.9하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 줘도 돼요. 문제에서 뭐 between을 써라 쓰지 마라, and를 써라 쓰지 마라 그런 이제 문제의 지상이 없으니까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 1 이상 and 9.9 이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상권 구분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상권 구분 코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이 필드는 상권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상권 구분 코드라는 게 있고 상권 구분명이라는 게 있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우리 조회 속성이요.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조회 속성 얘를 이제 설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때 이 두 가지 필드가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때 상권 구분 코드 이 필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각 필드의 열 너비는 1cm, 3cm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권 구분 코드라는 거 요 필드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필드 속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 현재는 텍스트 상자 요걸로 이제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콤보 상자로 이제 나타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콤보 상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우리 상권 구분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두 개 필드 값을 표시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 요걸로 이제 놔두면 되고 행 원본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점점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기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상권 구분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상권 구분이다 라고 해서 요 테이블 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때 얘하고 얘가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내게 할 거니까 이 순서대로 상권 구분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상권 구분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필드를 문제 나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 줬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봐도 앞에 써져 있는 게 우리 상권 구분 코드고요. 그 뒤에 있는 게 상권 구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 필드를 싹 다 이제 추가를 시켰는데 문제에서 우리 상권 구분 코드 얘가 이제 저장되게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상권 구분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 첫 번째 열에다가 이제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운드 열을 조금 있다가 1로 지정해주면 이 상권 구분 코드라는 걸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X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자고요. X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행 원본하고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갔어요. 그때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운드 열하고 1이라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필드를 추가시킬 때 상권 구분 코드를 앞에 1열에다가 추가시켰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그냥 1로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열 개수하고 있는데 열의 개수는 이제 2개죠. 우리가 2개 필드를 이제 추가시켰으니까 열 개수는 2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열 개수를 지정하는 거는 문제상에 따로 이제 지상이 없더라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각 필드의 열 너비는 1cm, 3cm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열 너비라고 있죠. 여기 가서 1 세미콜론 3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cm, 3cm 지가 알아서 바뀐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시킨 거 싹 다 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소득 구간 기타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뭐 해라? 그 필드를 추가를 시키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대 이제 100글자까지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테이블에서 맨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 이름이 뜨는데 그때 마지막에다가 얘를 이제 추가시키라 그랬죠. 해서 맨 밑에 칸, 요 칸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소득 구간 기타 하고 이렇게 필드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짧은 텍스트가 떠요. 이 소득 구간 기타라는 이 필드를 이제 추가시키고 최대 100글자까지 그렇게 이제 글자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하고 필드 크기를 지정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데이터 형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 짧은 텍스트 아니면 긴 텍스트 얘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데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 있고 긴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그 형식인데 얘는 최대 이제 65,535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제 100글자까지 입력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짧은 텍스트 예로 해도 최대 255자까지 저장시킬 수 있으니까 짧은 텍스트를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텍스트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드 크기를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짧은 텍스트로 바꿔놓고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는 거요. 일반이라는 요 테이블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요 맨 위에 필드 크기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뜨죠. 그때 우리가 이제 짧은 텍스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255 그렇게 뜨는 건데 기본값으로 뜨는 건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대 100글자까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설정할 건 다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니까 상권 구분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상권 구분이다 해서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2개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5번 문제 보니까 상권 구분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권 구분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값이 이제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 필수요. 필수로 이제 입력되게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도 끝이요. 그래서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얘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번까지 다 풀었는데 아까 우리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이 테이블 우리가 변경시켰죠? 요거 이제 우리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키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구분 아이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입력하려고 보게 되면 요 두 글자는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요 6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문자를 막 누르면 입력이 안 된다고요. 내가 이제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을 입력했을 때만 숫자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 문제에서 문제 푼 게 우리 소득 구간 코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9.9 그 사이의 값만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0.1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이 사용이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왜? 우리는 아까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9.9 그 사이의 값만 입력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0.1이라고 썼더니 지금처럼 사용이 금지됐다 그렇게 뜨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도 요 10이라는 요 값은 이제 입력이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이제 설정한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5.5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값은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해준 게 우리 이제 콤보 상자 그거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권 구분 코드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났죠. 내가 얘를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득 구간 기타라는 요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줬어요. 지금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지금처럼 요 제목이 잘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열과 열 사이에 경계선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가 뜬다고요. 그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열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실행시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해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꺼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얘는 그냥 아니요 누를게요. 아까 우리 문제 다 풀고 저장을 이미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요일별 매출 분석 자료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 테이블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외부 데이터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져올 거니까 가져오기 및 연결이요. 여기서 우리 이제 새 데이터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파일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파일 어떤 거 가지고 올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해당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맨드 1급 총정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회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2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이제 요일별 매출 분석 자료하고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 우리 열기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해당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가 이렇게 이제 떴어요.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로 우리가 생성을 이제 해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데이터, 내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그 방법,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 첫 번째 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이제 원본을 가지고 오겠다. 두 번째 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연결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 요게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누르고 땅 하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가져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 필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상에 이제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또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해서 우리 다음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키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떠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본키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키를 내가 선택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이제 구분 코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이제 기본키를 설정하겠다 그 얘기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지금처럼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쓰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테이블의 이름은 요일별 매출 분석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러면 지금 요일별 매출이라고 써 있으니까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는 요 두 글자만 더 붙여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을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맞춤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시킨 게 없으니까 그냥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별 매출 분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의 엑셀 파일에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전부 다 막 샵으로 막 표시된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 열 너비가 좁다. 그거는 여러분들 거는 그러지 않은데 제 거는 여러분들 화면상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글씨 크기를 크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정상적으로 이런 값들이 다 보일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 엑셀 파일에 들어있던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된 테이블로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상권 변화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는 우리 상권 지표라는 그 테이블에 상권 변화 코드 얘를 이제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이다. 다음과 같이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이 메뉴에 우리의 관계에 보게 되면 관계라고 있죠. 여기 이제 관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관계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에 설정된 거는 우리가 변경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은 지금 이미 이곳에 추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시켜야 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상권 지표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제 테이블 추가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상권 지표다라고 해서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할 때는 상권 변화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상권 변화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도 들어 있고요. 상권 변화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우리 이제 상권 지표라는 그 테이블에 상권 변화 코드다. 그리고 서울 상권 분석이라는 그 테이블에 상권 변화 코드다.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리고 그때 1대 다관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읽어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관련된 그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그 필드는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삭제 못하게 하래요. 근데 요 마지막 세 번째 거 보면 모두 삭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삭제를 못하게 할 거니까 얘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관계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B 구축 문제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뭐 문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문제를 혼자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